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6월 4일 새벽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 가을쯤인가 건축사의 우리말 이야기라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유튜브를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기억하시는 분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두음 법칙은 법칙이 아니다.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냥 맞춤법 정도로만 정리해서 그냥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말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영어의 땡큐, 일본말의 도모, 중국말의 쎄쎄에 비해서는 너무 말이 길어서 간단하게 하는 감사 표시를 제가 짓기를 그냥 곱소, 더 줄여서 그냥 곱스 아니면 곱 이렇게 해서라도 아주 가볍게 이 인사말을 할 수 있는 무슨 단어를 제가 하나 지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말의 문제점이 많은 것들, 특히 이제 아주 또 대안이 없습니다만은 상대를 부를 때 호칭이 영어의 you, 중국의 니에 해당하는 간단한 당신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당신은 아무나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선생님 할 수도 없고, 아가씨, 아저씨, 뭐 교수님 이렇게 어떤 이 호칭 대명사가 우리말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너, 아무한테는 너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누군가 말하자면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 같은 분이 반드시 지었어야 할 우리말의 문제점 중에 하나도 아닌데, 오늘은 반대로 우리말 속에 있는 남발하는 영어, 주로 영어입니다. 외래어를 한글로 표시했을 때 오는 그 혼선, 문제점,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예로 한 50년 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 한양대 건축과를 졸업을 하고 캐나다에 가서 이민을 간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캐나다 사람들하고 뭐 최근 몇 년 전까지 그냥 업무를 뭐 영어로만 해온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방금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런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제가 그냥 이 글자가 좀 작아서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보 속 한선화. 한선화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특히 각선미가 빼어난 배우 겸 모델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화보 속 한선화는 고급스러운 무드의 원피스로 러블리함을 보여줬고, 강렬한 컬러의 셋업 수트로 세련미와 프로페셔널한 매력을 발산했다. 뿐만 아니라 핫썸머 시즌을 겨냥할 오프숄더 원피스부터 린넨 및 데님 등 원단 자체의 쿨함이 돋보이는 데일리 웨어를 내추럴하게 소화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뭐 대충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원피스로 러블리함을 보여줬고, 러블리함을 한글로 저를 써놓으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사랑스럽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강렬한 컬러의 셋업 수트로 세련미와 프로페셔널한 매력을 발산한다. 꼭 이렇게 영어를 한글로 이렇게 써야 된다. 핫썸머 시즌, 한여름 계절을 뜻하는 거죠. 핫썸머 시즌을 겨냥한 오프숄더 원피스로부터, 오프숄더, 아마 제가 그래도 조금은 영어를 알아서 그런지 어깨가 이렇게 이 소매 없는 뭐 그런 어깨에 원피스 뭐 이렇게 줄만들에 묶어놓은 옷,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린넨 및 데님 등 원단 자체의 쿨하다는 건 뭡니까? 뭐 선호를 해 보인다는 얘기니까 쿨함이 돋보이는 데일리 웨어를 내추럴하게 소화했다. 한마디로 저는 좀 이 문장이
좀 죄송한 표현으로 구역질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부터도 특히 이제 여성 잡지 중에서도 패션 관계 그런 유독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일간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패션 관계의 그런 그 패션 디자이너든 거기 나오는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든 거의 예외가 없이 이런 식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이걸 저한테 그 50년 동안 캐나다에 사는 친구 이걸 보내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영어만 쓰던 친구가 보내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누가 내가 알 수 있는 우리말로 번역 좀 부탁합시다.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 한글이 만들어진 지 반천년 지난 현대판 한글을 배워서 평생 써온 우리말이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진다. 어여삐 여기서서 이 친구 표현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다. 평생 써온 우리말이 이렇게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죠 분명히. 어떻게 패션 관계되는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이런 식 표현을 함으로써 더 세련된 옛날 김목도리인가 앙드레 김인가 하는 분이 판타스틱하고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썼죠. 그러나 이렇게 잡지에 이런 식으로 독자들한테 이거 고교생도 볼 수 있고 중학생도 볼 수 있는 패션 관계 잡지인가 본데 이런 식으로 영어를 말하자면 막말로 토시만 빼놓고는 영어로 그냥 쓴 겁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나는 내일 학교에 간다. 아이는 tomorrow 스쿨에 고할 예정이다. 이런 식 표현 아닙니까?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 좀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제가 그 매달 보는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포브스인가 하는 이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론 광고도 많지만 그 내용도 좋은 게 많습니다. 마침 보니까 그냥 찾을 거 없어요. 그, 그 패션 관계 기사가 마침 여러 개 쭉 나와 있었는데 골랄 것 없이 그냥 거기서 그냥 쉽게 추려서 본 얘기를 하나 이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그거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냥 아무 문장이나 제가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개최 2천여 명의 행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K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셀러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셀러라고 뭐겠습니다. 이게 무슨 영향력 있는 판매하는 무엇 할 사람인가? 인플루언서 셀러뿐만 아니라 글로벌 셀러 및 플랫폼과도 협업하고 전체 유저가 뭡니까? 예, 고객 사용자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체 유저 중 5%가 글로벌 유저일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중간 또 보면 중고 거래를 MZ 세대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시키고 있는 크레이빙 컬렉터. 누구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다양하고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패션 시장을 혁신하여 글로벌 1위 C2C 패션 우는 이게 우리나라 유명한 잡지 거기에 소위 유명한 말하자면은 이 글을 쓰는 사람들 기자들 패션 관계 전문 기자들이 썼는 특별한 걸 제가 부분을 하게 합니다. 그 페이지 전체 아무나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런 걸 읽을 수 있습니까? 그 잡지사에서는 저도 영어를 쓴다면 데스크도 없는지 이런 문장을 어떻게 정리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 겁니까? 그 잡지 바로 옆 페이지에 있던 걸 바로 사진만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론칭 당시 생소했던 비건이 여러분 잠깐 제가 언제도 했는데 잘 모른다. 완전한 채식주의자
더 지독한 채식주의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그 단어를 조금 기자 베지터블에서 나온 단어이긴 한데, 비건이라는 개념을 화장품에 접목해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비건 립케어 밥을 탄생시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한국에서 대표적인 중앙일보사에서 나오는 아주 고급 장정된 잡지의 패션 관계 기사의 한 부분입니다. 또 젊은 층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홈케어 아이템 괄사 나 사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뭐 이상한 말 같아서. 괄사로 쓴 얘기는 괄사를 핑크빛 로즈 쿼츠 원석으로 제작하고 브랜드화해서 29cm 뭐 오는 저는 매장 비건들 립케어 밤으로 미용 립밤 부문에서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을 수상했다. 일본 뭐 로프트 어떻게 그랬었는데, 이 앞에 문장이나 뒤에 문장이나 이건 뭐 제가 골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잡지사 패션 관계 기사 나오는 부분을 그냥 이미에 두 페이지를 사실상 그냥 사진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장 전체가 여러 페이지가 다 이런 투의 문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패션 관계 기사는 다 이렇습니다. 아마 다른 회사 패션 관계 잡지를 읽어본다면 아마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 20년인가 전에 어떤 그런 칼럼을 썼던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어찌돼서 그 패션 관계에 그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그래야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유식해 보이는 건지 전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화가 나서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 이제 우리 친구의 그 글을 보고, 그 카톡이 이제 단체 카톡이니까 다른 친구가 쓴 말입니다. 이런 언어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친구가 보내온 카톡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런 언어는 우리나라 문자로 씌워졌을 뿐이지 우리말로는 도저히 해독 불가 언어인데 하오만, 차라리 그 말을 영어로 써서 다시 적어서 그걸 다 해독하는 것이 빠를 듯. 저도 이 말에 그리고 아니면 그냥 영어로 갖다 사전을 찾아보면 되니까 해독하는 것이 빠를 듯. 우리말과 우리 글이 고생자심하다. 그 본래 이제 맨 처음에 저한테 김광배 우리 대학교 때 친구입니다. 캐나다에서 50년 동안 영어를 주로 쓴 친구가 그 마지막에 또 했던 말이, 영어 같기는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반이나 되니 문제없이다. 제뿐 아니라 똑같은 정서를 가진 우리 대학교 친구들이 캐나다에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좀 더 영어를 쓰더라도 우리말을 더 아름답게 써야 좋은 영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어도 잘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잘 한다는 것은 모국어들을 잘 해야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몰상식에 가까운, 거의 무식함에 가까운 문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특히 패션 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기 쓰는 글을 쓰는 기자들, 글쟁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몰상식한 언어 구사를 유명 잡지에 함부로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건축 설계하는 사람이 주제넘게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공감을 얻는다기보다가 제 화풀이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